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비옥한 토양과 따스한 햇살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은 유난히 힘들고 고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흐름이 마치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재능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의 대운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의 기운이 담긴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꽉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섣불리 씨앗을 뿌리기보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반대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매년의 작은 변화, 세운의 의미. 대운이 10년 단위의 큰 계절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어느 해는 유독 비가 잦고 어느 해는 햇살이 따사로운 것처럼 말이죠. 세운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앞으로 3년간 남자를 의미하는 붉은색의 기운, 즉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시작되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당신의 짝을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없다면 올해 하반기,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의 세운이 이직 혹은 자리 변동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주 구조상 안정적인 공직 생활이 더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현재 직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운의 흐름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장, 삶의 무대,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 직업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 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는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알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이 공망을 맞아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남모를 아쉬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강한 기운을 타고나 큰 사업을 이룰 잠재력을 지녔지만 40대 후반까지 운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를 꿈꿉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의 크기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 그릇이 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큰 강물처럼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재물 그릇은 매우 크지만 젊은 시절의 운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기운으로 흘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곳이 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 마침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대운으로 들어서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교통사고와 같은 액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더 큰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언제 사랑이 찾아올까 인생에서 인연만큼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사주는 나의 인연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한 분의 사주에서는 인생에서 여자가 2명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대운과 세운에서 새로운 여성을 의미하는 기인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바뀌어 여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3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문, 내일의 나를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인생의 큰 흐름과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운이라는 매년의 날씨를 읽으며 우리는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 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잠시 쉬어가고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비옥한 토양과 따스한 햇살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은 유난히 힘들고 고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흐름이 마치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재능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의 대운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의 기운이 담긴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꽉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섣불리 씨앗을 뿌리기보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반대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매년의 작은 변화, 세운의 의미. 대운이 10년 단위의 큰 계절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어느 해는 유독 비가 잦고 어느 해는 햇살이 따사로운 것처럼 말이죠. 세운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앞으로 3년간 남자를 의미하는 붉은색의 기운, 즉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시작되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당신의 짝을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없다면 올해 하반기,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의 세운이 이직 혹은 자리 변동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주 구조상 안정적인 공직 생활이 더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현재 직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운의 흐름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장 삶의 무대,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 직업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 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는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알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이 공망을 맞아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남모를 아쉬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강한 기운을 타고나 큰 사업을 이룰 잠재력을 지녔지만 40대 후반까지 운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를 꿈꿉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의 크기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 그릇이 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큰 강물처럼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재물 그릇은 매우 크지만 젊은 시절의 운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기운으로 흘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곳이 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 마침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대운으로 들어서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교통사고와 같은 액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더 큰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운, 언제 사랑이 찾아올까 인생에서 인연만큼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사주는 나의 인연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한 분의 사주에서는 인생에서 여자가 2명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대운과 세운에서 새로운 여성을 의미하는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바뀌어 여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3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문, 내일의 나를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인생의 큰 흐름과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운이라는 매년의 날씨를 읽으며 우리는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잠시 쉬어가고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비옥한 토양과 따스한 햇살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은 유난히 힘들고 고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흐름이 마치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재능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의 대운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의 기운이 담긴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꽉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섣불리 씨앗을 뿌리기보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반대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매년의 작은 변화, 세운의 의미 대운이 10년 단위의 큰 계절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어느 해는 유독 비가 잦고 어느 해는 햇살이 따사로운 것처럼 말이죠. 세운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앞으로 3년간 남자를 의미하는 붉은색의 기운, 즉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시작되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당신의 짝을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없다면 올해 하반기,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의 세운이 이직 혹은 자리 변동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주 구조상 안정적인 공직 생활이 더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현재 직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운의 흐름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장 삶의 무대,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 직업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 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는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알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이 공망을 맞아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남모를 아쉬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강한 기운을 타고나 큰 사업을 이룰 잠재력을 지녔지만 40대 후반까지 운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를 꿈꿉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의 크기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 그릇이 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큰 강물처럼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재물 그릇은 매우 크지만 젊은 시절의 운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기운으로 흘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곳이 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 마침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대운으로 들어서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교통사고와 같은 액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더 큰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언제 사랑이 찾아올까 인생에서 인연만큼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사주는 나의 인연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한 분의 사주에서는 인생에서 여자가 2명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대운과 세운에서 새로운 여성을 의미하는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바뀌어 여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2, 3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문, 내일의 나를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인생의 큰 흐름과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운이라는 매년의 날씨를 읽으며 우리는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잠시 쉬어가고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비옥한 토양과 따스한 햇살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은 유난히 힘들고 고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흐름이 마치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재능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의 대운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의 기운이 담긴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꽉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섣불리 씨앗을 뿌리기보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반대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매년의 작은 변화, 세운의 의미 대운이 10년 단위의 큰 계절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어느 해는 유독 비가 잦고 어느 해는 햇살이 따사로운 것처럼 말이죠. 세운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앞으로 3년간 남자를 의미하는 붉은색의 기운, 즉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시작되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당신의 짝을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없다면 올해 하반기,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의 세운이 이직 혹은 자리 변동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주 구조상 안정적인 공직 생활이 더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현재 직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운의 흐름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장 삶의 무대,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 직업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 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는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알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이 공망을 맞아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남모를 아쉬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강한 기운을 타고나 큰 사업을 이룰 잠재력을 지녔지만 40대 후반까지 운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를 꿈꿉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의 크기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 그릇이 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큰 강물처럼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재물 그릇은 매우 크지만 젊은 시절의 운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기운으로 흘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곳이 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 마침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대운으로 들어서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교통사고와 같은 액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더 큰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언제 사랑이 찾아올까 인생에서 인연만큼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사주는 나의 인연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한 분의 사주에서는 인생에서 여자가 2명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대운과 세운에서 새로운 여성을 의미하는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바뀌어 여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2, 3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문, 내일의 나를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인생의 큰 흐름과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운이라는 매년의 날씨를 읽으며 우리는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잠시 쉬어가고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과 혹독한 날씨를 만나면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약한 씨앗이라도 비옥한 토양과 따스한 햇살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은 유난히 힘들고 고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의 흐름이 마치 거센 비바람처럼 몰아쳐 재능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했던 겨울의 대운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봄의 기운이 담긴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꽉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섣불리 씨앗을 뿌리기보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반대로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2장 매년의 작은 변화, 세운의 의미. 대운이 10년 단위의 큰 계절이라면 세운은 매년 바뀌는 날씨와 같습니다. 같은 봄이라도 어느 해는 유독 비가 잦고 어느 해는 햇살이 따사로운 것처럼 말이죠. 세운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앞으로 3년간 남자를 의미하는 붉은색의 기운, 즉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 기운이 시작되어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당신의 짝을 만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없다면 올해 하반기, 특히 10월을 기점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세운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라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보니 올해의 세운이 이직 혹은 자리 변동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분의 사주 구조상 안정적인 공직 생활이 더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현재 직장에만 얽매이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운의 흐름을 잘 살피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장 삶의 무대,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 직업은 나의 자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 직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어떤 분의 사주에는 좋은 직장을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알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운이 공망을 맞아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도 남모를 아쉬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강한 기운을 타고나 큰 사업을 이룰 잠재력을 지녔지만 40대 후반까지 운의 흐름이 따라주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큰일을 벌이기보다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의 흐름을 타는 법.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를 꿈꿉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의 크기와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 그릇이 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큰 강물처럼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재물 그릇은 매우 크지만 젊은 시절의 운이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기운으로 흘러
돈을 벌어도 나가는 곳이 더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 마침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대운으로 들어서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큰 돈을 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교통사고와 같은 액땜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더 큰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 내 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언제 사랑이 찾아올까? 인생에서 인연만큼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사주는 나의 인연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한 분의 사주에서는 인생에서 여자가 2명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대운과 세운에서 새로운 여성을 의미하는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안에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바뀌어 여자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2, 3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의 때를 아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결문, 내일의 나를 위한 지혜. 오늘 우리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인생의 큰 흐름과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운이라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세운이라는 매년의 날씨를 읽으며 우리는 직업, 재물, 그리고 인연이라는 삶의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잠시 쉬어가고 순탄한 길을 만났을 때는 힘차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죠. 결국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문, 운명의 지도를 펼치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나에게 더 나은 길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사주란 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개인의 기질을 분석하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지도를 이해하고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햇살이 비추는지를 미리 살펴 더 지혜롭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준비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지혜 나눔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인생의 흐름을 읽는 지혜,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인생의 큰 물결,
대운에 의해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주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대운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쓸쓸한 가을 혹은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씨앗이라면 대운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과 같습니다. 아무